8시가 됐기 때문에 설명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리우스에서 엘리트 과정의 원장을 맡고 있는 임성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시리우스 엘리트가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어머님들이 많이 지켜봐 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답하고자 저희 엘리트 과정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깔고 있고 선생님들이 또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부응하듯이 어머님들께서 또 이렇게 많은 호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설명회는 3월과 4월에 개강하게 될 엘리트 과정에 대한 설명이고요. 1부에는 노현주 선생님께서 엘리트 화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부에는 오창렬 선생님께서 엘리트 화학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노현주 선생님이 엘리트 물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창렬 선생님께서 엘리트 화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3부에 김정래 선생님께서 통합과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거니까요. 많은 정보 얻으시고 저희 시리우스한테 힘찬 응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현주 선생님 모셔서 시리우스 물리, 엘리트 물리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엘리트 과정에서 물리 설명하게 된 노현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이제 물리 과정은요, 우리가 엘리트 물리라고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습하게 될 물리를 공부하게 될 텐데, 이 공부를 왜 해야 하고, 왜 지금 시작해야 하며, 우리 학원의 강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엘리트 물리의 추천 대상으로는 일반고, 자사고, 전사고를 생각하는 학생들과 물리학을 조금 쉽게 접근하고 싶은 학생들, 그리고 진로 탐색을 한번 해보고 싶은 학생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아이들과 같이 이제 선행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통합과학이 이제 수능이라는데 물리가 정말 필요한가요? 그냥 내신 과목 대충 보고 수능 잘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가끔씩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 학생들에게 저는 항상 일관적으로 대답합니다. 대학을 가고 싶다면 해야 된다. 왜냐하면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이 있는데요. 수시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내신을 중심으로 한 입학 전형이 될 것이고, 정시라고 하면 수능을 중심으로 한 입학 전형이 될 거예요. 그런데 수시 모집을 하나, 정시 모집을 하나, 우리는 전공과 관련된 것을 꼭 질문받게 될 것입니다. 그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 우리가 수시 모집에서는 면접 평가라는 것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면접 평가에서는 내가 공부를 이 과목, 내가 희망하고자 하는 전공과 관련된 공부를 고등학교 때 충실히 하였는지를 면접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은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훌륭히 답을 할 줄 알아야 면접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옛날에는 정말 정시에 올인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능 100% 전형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경향이 교과 역량 평가라든지 그리고 고등학교 때 어떤 학습을 했는지를 점점 탐구하고 평가하는 기준들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어떤 전형으로 가더라도 이 선택 과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뭐 많은 입학 전형이 있지만요. 많은 아이들이 희망으로 하는 서울대학교 그 입학 전형을 제가 일부 발췌하여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앞서서 보시는 것처럼 서류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성적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면접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이 있고 그 다음에 교과 역량 평가라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 서류 평가라는 것은 내가 학생 기록부를 냈을 때 나의 점수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공부를 했는가? 그리고 내가 지원한 이 과목과 내가 그동안 해온 공부들이 일치하는가를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 평가에서는요. 여기 뒤에 이제 각각에서 어떤 질문들을 할 건지 그리고 출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적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설령 고등학교 때 선택 과목을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희망하는 학과에서 선택 과목과 관련된 질문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결국 그 공부를 피할 수 없고 그럴 거면 그냥 공부를 미리 내신으로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교과 역량 평가라는 것은 글씨가 좀 깨졌네요. 교과 역량 평가라는 거는 제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 역량 평가라는 거는 과거의 교과 평가라고 불렀던 것과 비슷한데요. 그 교과 평가라는 게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이랑 비슷해요. 어떤 거냐면 내가 교과 성취도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진로 연계성이 있었는가? 내가 선택했던 과목이. 그리고 이 교과 역량 평가라는 거는 단순히 내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그 맥락이 우리 학과의 전공과 일치하는 것인가, 그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교과 평가라는 건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이름이 조금 변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 평가에서는 어떤 과목을 받는지, 그리고 그 교과 성취도를 볼 때도 이 아이가 단순히 등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목의 수준, 학교마다 좀 다르잖아요. 어떤 학교는 뭐 일반 물리를 공부하는 학교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뭐 물리학을 공부하는 학교도 있고, 다양한 그 교과 과정이 있을 텐데, 어떤 과목을 공부했고, 그 수준이 어떠했으며, 그 다음에 수강자 수, 원점수, 평균 점수, 분포 비율 이런 것들로 더 정확하고 세세하게 평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학업을 수행할 때도 이 아이가 충실히 학업에 임했는가 이런 것들도 세세하게 다 평가를 하게 돼요. 네, 죄송합니다. 앞에서 봤을 때는 글씨가 안 깨졌는데 글씨가 여기로 옮기는 과정 중에 좀 깨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내용을 다 하니까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공 연계 과목. 그러면,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학생 입장에서는 나는 무엇을 신청해야 되는가? 이것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우리 학과에 들어오려면 너가 이러이러한 공부를 해놓는 것이 전공 선택에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전공 연계 과목을 내가 했는가, 권장하는 과목을 이수했는가가 지원 자격이 되진 않지만 나는 분명히 이 권장 과목을 이수했는지를 확인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공 연계 과목을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하기 때문에 조금은 이를 수도 있지만 내가 조금 더 그 전공, 어떤 걸 하고 싶은지, 꿈이 뭔지를 좀 미리 생각을 해놓으면 그래도 더 시간을 단축하고 효과 있고, 이렇게 중요한 공부들로 학습을 설계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한 번 정도는 내가 어느 학과에 가게 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서 권장하는 과목은 무엇인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내신이 중요하고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미 첫째가 있으신 어머님들은 그래도 좀 아세요. 어떤 식으로 고등학교가 구성되고 성적이라든지 뭐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시지만 아직 첫째라거나 이제 막 준비를 하시는 어머님들은 고등학교 대충 알 것 같긴 한데 좀 궁금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미리 보고 싶다 하시는 어머님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미리 보는 고교 내신을 한번 설명드리려고 해요. 우선 학점 구성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이 있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통합과학이라는 것을 공부하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과거에는 물리 1이라는 것을 공부했지만 지금은 물리 1이 한 학기 과정인 물리 학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물리 2라고 불렀던 과목이 진로라는 두 과목으로 분할이 돼서 하나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그리고 하나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물리학 1이라고 배웠던 이 1년짜리 과정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과목의 물리학과
그리고 진로 과목의 역학과 에너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누게 돼서 일반 과목은 우리가 1학년 때,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었는데 진로 과목은 3학년께 한번 한 학기 정도 땡겨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3학년께 한 학기 땡겨져서 왔으니까 3학년 1학기 때는 기존에 배우던 걸 배우는데 2학기 때는 어떤 걸 하냐면 융합 과목이라는 걸 진행을 하게 되고요. 과학탐구와 사회탐구에서 융합 과목은 그 등급 그리고 원점수만 표기가 돼서 다른 친구들의 성적이나 표준 점수 이런 것들이 기술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절대 점수로만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구성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던 것들이 연력학 법칙이나 질량과 에너지 등이 빠지게 되고 들어온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평형과 안정성, 전기장과 전위차, 뭐 소비 전력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하단에 제가 그 페이지 수를 넣어놨었거든요. 근데 페이지 수가 기존에 한 180페이지 정도에서 170페이지 정도로 그러니까 1년 과정이 한 학기 과정으로 줄었는데 내용은 거의 그대로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미리 공지는 하셨대요. 이거 쉽게 내줄게 라고 했지만 아직 시행이 올해 되기 때문에 그건 한번 경험을 아이들이 좀 당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의 변화는 이 부분도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그리고 선택형 문항 중심에서 논서술형 평가. 근데 이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올해에 통합과학이 이제 새로운 개정교육과정으로 시행이 됐었는데요. 그 시험지를 봤을 땐 사실 뭐 제가 조사한 학교들로만 기준을 두면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대신에 논서술 내용을 많이 늘리는 느낌보다는 수행평가 비중을 좀 늘려서 이 아이들이 지필평가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수행평가로 이제 그 평가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지향하고 싶어 하는 선택형이나 암기 위주의 내용보다 조금 다방면으로 실험이나 보고서나 과제물이나 이런 것들로 좀 평가를 하는 그런 기조가 좀 생긴 것은 있습니다. 평가 기준은 말씀드렸듯이 일반, 진로 융합에서 사회과학만 빼고 나머지는 원점수와 성취도 그리고 등급으로 표기가 되고요. 뭐 과목 평균이나 수강자 수, 그 다음에 성취도별 분포 비율도 다 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차이점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물리 1은 표기가 됐지만 물리 2는 절대평가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라고 불리던 부분이 진로로 바뀌었는데 이 진로 파트가 이제는 등급도 나눠지고 원점수도 나오게 돼서 약간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옛날에는 절대평가니까 어렵지만 조금 마음이 덜 무거웠던 부분이 있었다고 치면 이제는 이 부분도 다 상대평가와 성취 분포 비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나오니까 좀 전공에 대해서 좀 세세하고 깊게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특정 학교를 그냥 예시예요. 왜냐하면 뭐 워낙 많은 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어떤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냐면요. 통합과학은 또 달라요.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일반 선택 과목에서는 서술형이 대부분 들어갑니다. 조금은. 그래서 선택형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선논수령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선논수령 문제는 뒤에도 제가 잠깐 실어놨지만 좀 세세하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단위를 맞춘다던가 그 다음에 이 과정을 답만 쓰지 말고 그 세세하게 풀이 과정을 쓰라던가 하는 문제들이 있고 여기에서 좀 특이점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제가 의외로 여기 수행평가를 잘 못 챙기는 걸 많이 봤어요. 지필평가는 잘 했는데 수행평가가 아이들이 지필고사가 아니면 좀 마음을 편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퀴즈 본데, 퀴즈? 그냥 뭐, 쉬엄쉬엄 뭐, 오늘 뭐 진도 안 나가네 이런 느낌인데 의외로 마지막에 성적 합산을 해서
등급을 매겼을 때 그 수행평가의 1, 2점 차이가 정말 그 끝에 놓인 친구들을 갈라놓더라고요. 이렇게 뒤바꿔놔요. 그래서 그 보고서라든지 선생님들이 내시는 퀴즈 같은 것들을 잘 챙긴 친구들은 정말 미묘하게 한 등급 정도 올라가는 경우를 봤습니다. 거꾸로 지필평가에 대한 상대 그 점수가 다 나오거든요. 등수가. 그러면 그 등수에서는 1등급이 확실했는데 저 수행평가를 정말 네, 잘 못 봐서 등급이 내려오는 경우도 봤으니 아이들이 여기 지필평가는 무게를 되게 두거든요. 긴장도 되고 애들도 다 공부했고 다 줄 세워서 시간 맞춰 시험 보고 하는 거에 이미 아이들은 연습이 됐는데 이 수행평가를 생각보다 많이 놓치니까 나중에 가실 그 고등학교 갈 때 좀 이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시는 것이 초반부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꼭 미리 공부해야 하나? 그거 고등학교 가서 하면 안 되나? 뭐 중요한 거 알겠고, 내가 그 전공과 연결된 거 공부해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그럼 그거 중학교 때 꼭 봐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역시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는요, 뒤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바빠요. 많이 바빠요. 수행평가도 있고요. 또 그 시험 기간도 짧고요. 그래서 내가 그 시간 안에 이 내용을 다 숙지하고 어려운 문제까지 맞추는 데는 아이들이 너무 버겁고 바빠서 이 개념에 대해서 본질적인 생각을 할 틈은 없고, 그냥 시험 준비, 시험 유형 대비, 그리고 선생님이 그 내라는 숙제 준비, 이거에 바쁘다 보니까 어떤 복잡한 문제나 혹은 생각이 필요한 문제를 그냥 건너가고 서술형 문제 안 풀고 되게 신기해요. 숙제 내면 서술형 문제를 안 풀어요. 안 풀어도 되는 거 아닌가? 선택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러는데 그때 이러한 시간들을 중학교 때 한번 접근을 할 때는 방향이 조금 달라요. 이걸 스킬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개념의 원리에 대해서 이 풀이 과정의 논리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나눌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한 번쯤은 좀 여유 있을 때 과목을 찬찬히 그리고 진중하게 지켜보는 시간이 이 아이의 진로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히 필요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왜 바쁜지를 뒤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로는 통합과학에서의 출제되는 내용이 거의 물리학,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습하는 내용과 흡사합니다. 물론 내가 정말 모든 어려운 유형을 다 외우고 운이 좋다면 100점을 맞을지도 몰라요. 물론 그 중에 맞는 친구도 있어요. 다만 그런 정말 시간에 쫓기듯 그리고 정말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말 암기용으로만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선생님이 정말 트릭 하나 함정 하나 놓으면 그대로 빠지거든요. 바로 넘어가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일반 선택 과목과 유사한 난이도의 통합과학 문제라면 먼저 정말 그 공부를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를 한 바퀴 다 본 다음에 아래를 내려다 보면 그 문제가 어떤 걸 의도하고 어떤 것들로 접근해야 되는지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통합과학 난이도도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가서 접근하게 될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 2학년 내용과 흡사한 부분이 많으니 먼저 2학년 때 배우는 일반 과목을 공부하고 나중에 통합과학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서 일반 과목을 학습을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들도 평가를 해야 되다 보니까 물론 쉬운 문제도 있죠. 근데 일부 학교들에서는
과거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은 수능을 볼 때도 1번부터 20번,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16번에서 20번 정도에서 앞부분 시간 잘 아껴 쓰고 남는 시간을 마지막에 이제 몰입해서 피날레를 장식하는 문제들로만 고등학교 2학년 시험지가 구성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학교에 가게 되면 그냥 내가 푼 데까지, 그러니까 다 풀고 점검하고 내는 게 아니라 푼 데까지 해서 제출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도 점수가 나오긴 하는데 아이들이 약간 좌절을 해요. 내가 이걸 끝까지 못 풀었다니. 아, 나 더 풀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나만 시간이 없지? 근데 그건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시험지 자체가 사실 의도가 해봐. 약간 이런 거예요. 끝까지 한번 가봐. 약간 이런 문항들이어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시키진 않겠지만 공부를 하면서 원리를 그리고 기초를 좀 튼튼히 하고 나중에 내가 기초가 이렇게 잘 쌓여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응용을 얹으면 이게 붕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할만한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준비하는 것을 처음부터 고등학교 가면 100점 맞고 싶으니까 막 얘부터 하려는 게 아니라 가기 전에 중학교 때는 좀 이 내용이 뭔지, 개념이 뭔지, 그리고 좀 기초 문제들을 잘 풀어놓고, 그 다음에 정말 시험에 가기 전에 혹은 내가 좀 응용을 쌓아가는 단계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좀 얹어주면 아이들은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바탕을 잘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서술형 문제가 아까 조금씩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서술형에서도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외로 꼼꼼하게 감점을 좀 하세요. 그래서 아이가 와, 잘 썼네 하고 점수를 주시는 시스템이 아니라 뭘 안 썼지 하고 혹은 뭘 잘못 썼지로 감점해 나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서 얘네도 이런 것들을 잘 맞춰 나가려면 우리는 기본 문제,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을 잘 잡아놔야 된다고 봅니다. 이 뒷부분은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까 1년짜리가 이제 한 학기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조금 물리를 공부를 조금 해본 분들은 이제 아실 수 있는데 역학이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역학이 전부 중간고사 범위예요. 과거에는 한 요 정도, 뭐 한이면 요만큼 잘라서 중간고사, 그리고 한 요만큼 해서 기말고사, 다음 학기에 보고 이렇게 됐었는데, 아이들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전부 중간고사 앞부분에 쏠려 있을 예정이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없을 거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올해 한번 시험 봐야 어, 분위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정교육 과정으로 이제 시험이 이루어졌을 때 아이들의 시험 범위는 이제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전 범위를 보통 다 내시는 편이고 거기에 중간 기말로 나눠서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교재로는 뭐 교과서는 당연히 들어가고 교과서에 있는 개념 문제라기보다 교과서에 탐구 실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실험을 변형해서 내시면 우와, 이거 뭐야? 처음 봤다. 이런 문제를 좀 많이 틀리고요. 그 다음에 좀, 어, 전형적인 유형이긴 한데 어려워요라고 하는 건 학력평가, 모의평가,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숫자나 그 다음에 선지를 좀 변형해서 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시간이 좀 부족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학하고 시험까지 약 7에서 8주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수행평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학교 행사들도 많고 거기에 중간고사라는 준비까지 하다 보면 중학교 때 했던 과목 수도 다르고 그 다음에 깊이도 다르고 그런 부분이 좀 어렵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시험 결과인데요. 뭐 전반적으로 비슷하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만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학교 제외하고 이 인근 학교들 기준으로 특이한 학교 빼면 보통 평균이 80점 후반 나오고요. 그리고 A 등급이 40%가 넘는데요.
고등학교 가면 확 바뀌어요. A, B, C, D, E가 절대적으로 90, 80, 70, 60, 50은 아니에요. 이건 학교에서 선생님이 재량껏 조금 바꾸실 수는 있거든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90, 80, 70, 60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평균이 57.6이에요. 평균이 57.6이니까 그 아래가 많아요. 많고, A, B, C, D, E 등급 중에 한 번도 듣지 못했던 2등급이 44%고, 슬픈 건 그 뒤에 시간이 지나면 이 2등급을 좀 조절하시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심각하게 나올 경우. 근데 전반적인 학교들은 2등급이 늘어나요. 2학기 때. 이유는 네, 이제 안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 뭐 어떤 과거에 수능이나 다른 어떤 유형들이 있을 때는 도망갈 구멍이 있었어요. 내가 이거 포기해도 수능 100% 전형 가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길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우리가 내신 관리를 정말 꼼꼼하게 잘 하지 않으면 조금 힘들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다른 학교도 그냥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경향이 중학교 때보단 좀 살벌하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택 과목이 학교별로 다르지만 그럼 정말 선택하면 되나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선택이긴 한데 거의 필수예요. 그래서 이제 학점 배당표가 새로 다 리뉴얼돼서 학교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비교해 보시라고 좀 어머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새 학교를 넣었어요. 그래서 기존 거, 바뀐 거 이렇게 비교를 좀 해드리면 기존에 용인외대부고에서 예를 들면 여기 뭐 물리를 제가 설명하니까 물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교문화, 올림피아드 물리학, 사회문화, 물리학원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회 할래, 물리 할래. 그럼 난 이거 하면 물리밖에 선택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이고요. 나머지 아래쪽도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네,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26년도 버전에서는 역시 전체적인 경향성이 비슷하거든요. 어떤 경향성이냐면 그 원부분이라고 불리는 물리학, 화학 이런 것들은 아까랑 비슷해요. 결국은 사회할래, 물리할래. 그래서 원은 역시나 약간 필수 과목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살짝 차이 나는 점은요. 이제 3학년 가서 사회할래, 물리할래는 아니고, 이제는 그러니까 물리할래, 생물할래, 이게 이제 진로 두 과목 중에 한 과목 정도는 과학에서의 선택권을 주는 그런 흐름이 살짝 생겼어요. 이건 용인외대부고뿐만이 아니라 반대부고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보시는 것처럼 물리할래, 한문할래. 그러면 나중에 여긴 연계를 또 따졌거든요. 그래서 2를 하고 싶으면 물리 1을 꼭 수강했어야 돼서, 나 물리 해야 되는데, 필요하다 그랬는데, 권장 과목이라 그랬는데 하면 물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2학년 때도 택 3개를 하라고 했는데, 결국 과탐 중엔 3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과학을 다 들어야 되는 구조였어요. 26년도 버전으로 보면, 2학년 때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2학년 때는 여기에 있는 것 중에 나의 진로랑 연결되는 걸 선택하려면 그러면 5개를 고르라고 했는데 여기 4개의 보통 아이들은 여기 위에 국영수 중에 고르거든요. 뭐 인공지능 수학, 뭐 이름 바꿔서 뭐 AI 뭐 이런 쪽으로 수학과 관련된 것들을 아이들이 보통 선택을 하고 아래에 있는 과학을 가능하면 다 듣는 편이에요. 그런데
3학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적분을 선택하는 친구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진로 4개 중에 1개 정도는 좀 여유를 주는 분위기가 있어요. 물론 이거 안 하고 얘네 4개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과학 4개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휘문고 같은 경우도 선택을 하라고 했지만 이제 결국 과학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다 고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배치가 되어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26년도 버전으로 보게 되면 휘문고는 사실 앞에 2개처럼 살짝 숨통을 주진 않았고요. 여기 4개 고르라고 했을 때 확통을 넣는 친구들도 물론 있긴 한데 근데 여기 안에서 4개 중에서 4개를 고르거나 뭐 과학 3개에다가 확통을 넣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그 구조가 살짝 바뀌었지 대부분의 기조는 다 듣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희망하시는 고등학교가 있다면 그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한번 가서 우리 아이가 갈 확률이 높은 학교에서 어떤 과목들을 좀 선택하게끔 하는지, 개설은 다 되어 있는지. 사실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는 개설이 풍부하게 되지만 특정 학교들은 이 진로 과목이 다 개설이 안 되는 학교도 있으니까 잘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많은 비중의 고등학교들은 일부 진로가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엘리트 물리는 그럼 어떤 과정이냐라고 여쭤보시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습하게 되는 2학년 1학기 때 공부하는 물리학부터 그리고 뒤에 진로로 배우게 되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시간표를 이제 보시면 물리학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진로 과목 해서 뭐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어떤 아이들이 들으면 좋은가? 아까 추천 학생을 제가 앞에서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과학에 흥미가 있고 또 내가 조금 공부할 시간적 여유가 있고 또 나는 가서 최상위 잡고 싶고 그럼 그 어려운 문제를 이겨내고 내가 응용 문제까지 다 맞추고 싶어 하는 그런 친구들. 그리고 조금 접근을 쉽게 해서 뭐 이렇게 물리학부터 천천히 쌓아 올리고 싶은 친구들을 추천합니다. 엘리트 물리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좀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어려운 내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초를 쌓아야 하고 중학교 때만 생각할 수 있는 기본 원리들.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진행을 할 수 있고, 제가 고등부 학원과 저희 학원, 시리어스 학원에서 느꼈던 점은 정말 이 어려운 내용을 요만한 아이들에게 설명하시는 그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고등학교 때, 물론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또 그 학습 목표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그 시간 안에 가능한 높은 점수를 이끌어내고자 또 그만의 이제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생들도 머리 아프다고 하는 걸 천천히 하나씩 풀어서 설명하는 능력. 그런 것이 저희 학원의 강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엘리트 타임이라고 해서 같은 시간대에 이제 시간표를 구성하시다 보면 어머님들이 좀 뭐, 한 번은 물리가 토요일 오전이었는데, 한 번은 또 화학이 일요일 저녁이고, 이런 것들이 막 섞이다 보면 시간표 구성이 어려우시고, 머리 아프시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해서 엘리트 타임이라고 해서 정해진 시간에는 이제 해당 과목들이 쭉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같은 시간대에 이제 물화생지가 개설이 되니까 시간표 고민이 조금 덜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 사이트가 있어요. 그 LMS 사이트라고 기존 재원생 어머님들은 한번 보셨겠지만, 영상을 다시 볼 수 있고요. 저희는 모든 수업을 다 녹화해서 해당 사이트에 업로드를 하고, 온라인 시험을 통해서 이게 현장에서 시험을 보면 장단이 있겠지만,
보통 최소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을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잘 접속해서 문제를 풀어주게 되면 테스트는 풍부하게 볼 수 있고 시간은 아껴 써서 아이들의 개념과 원리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숙제 검사 시스템도 이번에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제가 숙제 검사를 하다 보면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데이터가 남다 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하나하나 수기로 작성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사진 찍어서 업로드한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수업 시간이 숙제 확인에 사용되는 것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숙제를 내가 어딜 빼먹었는지 아이들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것들을 모두 채울 수 있는 선생님들과 그리고 늘 개선되고 있는 교재들에 대한 반영들, 이런 연구들이 학원의 가장 중요한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서는 또 더 다양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 그 엘리트 화학 오창률 선생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예,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엘리트화학 담당하는 오창률입니다. 예, 앞에서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다, 기저 설명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화학만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엘리트는 아까 물리생님 말씀드렸듯이 엘리트화학의 목적은, 대상은 일단 자사고, 그리고 일반고의 최상위권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수업 커리큘럼을 짭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한 선행은 아니고요. 예, 그 어떤 학교에 들어가서 일반고나 자사고에서 최상위권을 원하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커리큘럼을 짠 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재고라든지 뭐 과학고라든지 뭐 이쪽으로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뭐 올림화학이라든지 이쪽으로 가는 게 더 어울릴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 커리큘럼 자체가 일반고랑 자사고 커리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일단 아까 똑같이 말씀을 드렸고, 이게 결국은 제가 이제 물론 선생님들마다 이게 접근 방법이 조금 다르십니다. 왜냐하면 뭐 선생님들 나름대로, 다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다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커리어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접근 방법이 다 다르시겠지만, 일단 제 개인적인 접근법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목적은 그 단순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 이거 한번 해봤지 이게 아니고, 니들이 이 정도 문제를 풀거나 이 개념을 알면 상위권으로 갈 거고, 그리고 최상위권을 가려면 이거보다 윗단계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수업할 때 문제마다, 자, 학생들이 문제 쉬운 문제들은 그냥 전략 코멘트를 해줄 필요가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려워하는 문제다 그러면 목적의식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야, 이 문제를 풀면 예를 들어 상위권 뭐 2등급, 이 문제를 풀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문제의 어떤 난이도를 나름대로 그렇게 맞춰드리고요. 그리고 이 수업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대학 입시까지 감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실제로는 뭐 다른 학원에서 지금 뭐 오랫동안 대학 입시와 관련되는 면접 수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화학이 어떤 식으로 대학 입시에 반영되는지까지도 감안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현재 이제 공식적으로 시간표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일단 엘리트 화학은 장기적으로는 일반반하고 심화반을 나눠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력에 맞춰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개정화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개정화학에 말씀드리면, 이게 화학은 이제 일반 선택 화학인데, 이건 이제 화학원입니다. 화학원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단학기로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고3 학생들이 고2 때까지 내신을 보면은 요 정도 레벨의 볼륨에 해당하는 수업을 1년간 진행을 합니다. 1년간. 크게 보면 단원이 4개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각 한 단원씩 시험을 보죠. 근데 그것도 지금 어렵다고 난리가 났는데, 이제는 4단원이
시험 2번으로 해결되죠. 단학기니까. 그래서 요게 1, 2단원이라서 예상되는 중간고사 범위고요. 그다음에 요 뒤에 있는 화학 평형하고 용액의 농도 중화 반응이 이제 기말고사 범위라고 현재 예측이 되는데 일단 교과 과정을 보면 문제는 3단원입니다. 문제는 3단원이고요. 이전 교과 과정에서 2단원의 원자 파트가 다 빠졌습니다. 뭐 양자 뭐 다 빠졌고요. 대신에 화학 평형이 3단원을 차지하는데 이게 이전에 2였습니다. 파2의 가장 중심되는 단원이 화학 평형인데 이게 3단원 내려왔다는 건데 문제는 아까 이제 물리쌤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어떤 소스가 기준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의 실력은 예전보다 많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여러모로. 근데 이전처럼 그냥 뭐 기본 문제나 이런 걸로 보면 특히 대치동 파트에서는 변별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를 조절하려면 결국은 선생님들은 무슨 소스를 가지고 있느냐? 결국은 수능 소스를 이제 평가원이라든지 모의고사라든지 수능 소스를 가지고 문제를 내야 되는데 현재 화학평형의 현재 수능의 난이도는 저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저기 안드로메다를 가 있어요.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흔히 말하는 화원 킬러 뭐 이런 거는 실제로는 진짜 어려운 문제들은 화원 킬러랑 레벨링이 안 돼요. 물론 그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학생들이 접근할 때 그냥 약간 안일하게 접근하면 평형 좀 큰일 날 문제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계산 문제가 옛날에는 1,4단원 위주였는데 여긴 1,3,4가 계산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현재 화학이 어렵다는 이유는 결국은 계산 문제가 많아서인데 3, 4단원은 계산에 거의 뭐 흔히 말하는 도가니라고 봐야 되는 거라서 지금 이 파트를 방치해 놓을 경우에는 거의 이 파트는 거의 이제 속칭 말해서 이제 아주 쉽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예, 지금 학생들을 연습을 시켜봐도 잘하는 학생하고 못하는 학생들 편차가 제일 큰 부분이 3단원.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으면 이 부분은 학생이 되게 쉽게 풀어요. 기본 문제는. 근데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기본 문제조차도 어렵게 못 푸는 상황이라서 예, 이 파트가 편차가 굉장히 많이 갈릴 거로 현재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아직까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처음 내신을 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학생들이 현재 이제 커리큘럼이라든지 학생들이 현재 전체 보는 느낌이 진로 선택은 그냥 다 보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현재 보면 학생들이 이제 과목 선택을 하는데 지금 고3 학생들은 자기 수능 선택 과목 위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생명하고 지구과학을 보겠다 그러면 일반 선택으로 생명하고 지구과학 선택하고 뭐 플러스 알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고2 학생들은 선택 과목을 거의 본인이 지정을 못해요. 대부분 물화생 선택입니다. 예. 지구과학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노력을 많이 해줘야 돼요. 내가 지구과학을 들어야 되는 이유. 예, 지구과학은 현재 소수고 물화생이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공대는 물화가 기본이고요. 메디칼은 화생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화학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학은 이제 선택이 아니고 필수가 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고3 애들 내신 보면은 화학을 듣는 애들이 별로 없거든요. 어렵다 이렇게 돼서. 이제는 어렵더라도 화학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일반 선택을 하고 2학년 2학기 때 선택을 할 때 결국은 물화생을 하는 애들이 결국은 진로 선택도 물화생을 하겠죠. 그다음에 그 3학년 1학기 때 진로 선택도 역시 물화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진로 선택을 모두 다 화학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로 선택은 다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커리큘럼상 진로 선택을 물질과 에너지랑 화학 반응이 생기는 이름이 길어요. 그래서 진로 선택 1, 2로 구별을 했고요.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그 기존의 화투 내용이 조금 이제 아까 평형이지 않은 이제 일반 선택으로 내려왔잖아요. 그 파트가 중심으로 가되 중요한 파트는 얘네 둘입니다. 연력학하고 유기화학 파트. 근데 연력학은 그 지금 이제 이전 교과 과정에서 빠졌고요. 그 전 교과 과정에서 제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정부 수립 이후로 처음 들어왔던 교과 과정입니다. 예. 근데 이거 연력학의 교과 과정이 있었을 때 대학 입시에서 학교별 시험에서 연력학이 모든 시험 문제 다 나와. 모든 회차에서 연력학이 다 등장합니다.
예, 그만큼 이 연력학 파트가 어떤 흔히 말하는 관념적 파트의 핵심이고요. 유기화학은 저희가 학교 다녔을 때 주로 나왔는데 이게 2010년 때부터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이거는 거의 암기의 덩어리. 예,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그 중에서도 작용기라든지 고분자 파트가 현재 중요한 테마로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시면은 지금 커리를 맞추기 위해서 가는 거라 이 화학 반응의 색인데 얘가 왜 등장했는지는 화학 선생님들 자체도 지금 의문입니다. 예. 근데 이거 문제는 뭐냐면 볼륨을 맞춰주기 위해서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볼륨이 이게 지금 보시면은 지금 현재 화투에서 얘가 1단원이거든요. 얘네 둘이가 2단원이고요. 3단원입니다. 화투가 4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3단원이 여기 모여 있어요. 그리고 3단원 후반부랑 4단원이 등장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단촐합니다. 물론 얘도 워낙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 볼륨이 작으니까 얘를 끼워 넣은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공부랑 이쪽 공부는 공부하는 방식이 이질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교과 과정에 등장을 했는데 이제 만약에 학교별 시험이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그 의대에서 예과에서 본과 못 가는 이유가 다 얘 때문이에요. 여기 학점이 안 나와서 못 가는 거니까 어느 정도의 난이도로 가지고 선생님들이 선택할지는 좀 여러 가지로 두고 봐야 돼요. 굉장히 텀이 떠요. 지금 보면. 그래서 지금 진로 선택도 지금 두 가지를 다 감안할 경우에는 조금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일반반과 심화반의 컨셉은 일반반은 기본적으로는 처음 접근하는 친구부터 갑니다. 뭐 물론 했던 애들이 다시 와도 되지만 일단 처음 하는 학생들도 들을 수 있도록 그 대신에 상위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애들을 달래주진 않아요. 과제라든지 테스트라든지 문제도 푸시를 합니다. 일단 상위권 레벨을 목표로 하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난이도는 내신 2등급입니다. 대치동 2등급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컨셉은 이거는 이제 개념 정리를 당연히 해주는데 참고로 일반반은 현재 교재를 선택을 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완자 선택하고요. 어떤 분은 뭐 하이탑도 선택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완자 문제 다 풀어줍니다. 예. 근데 완자 문제 같은 경우도 난이도가 어려운 건 되게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애들이 뭐 문제 풀다가 막 화내고 그래요. 예. 예, 지금 현재 문제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근데 애들한테는 대치동 1등급을 받으려면 이걸로는 부족하다. 예, 이게 이제 제가 내리는 결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심화반인데 이제 저기 모든 그 커리에 다 심화반이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일반 선택의 화학 심화반, 화학 일반반. 그다음에 진로 선택의 물질과 에너지 일반반, 물질과 에너지 심화반인데 문제는 심화반은 아무나 못 듣습니다. 제가 일반반을 봐서 심화반을 저희 반 애들은 지금 이제 저랑 수업하는 애들이 있는데 제가 심화반을 갈 수 있는 애랑 없는 애는 구별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심화반을 갈 애들한테는 어머님한테 심화반에 대한 얘기를 해드립니다. 근데 쉽지 않은 친구들은 그냥 일반반에서 멈춰야 됩니다. 그런 친구들은. 왜냐하면 일반반에서도 막 시험 쳤는데 30점, 40점 나오는데 심화반 못 갑니다. 이런 친구는 차라리 만약에 화학 일반반을 들은 친구들은 차라리 진로 선택 일반반을 가라 그래. 어차피 가야 되니까 한번 보라는 거죠. 근데 심화반은 아무나 가지 않습니다. 일반반에서 어느 정도의 완성도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최상위권 레벨이고요. 여기는 1등급이 목표고 최소한 일반반의 일정 수준 이상 성취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친구들은 뭐 일단은 이제 현재 학원에서 이제 입반 테스트 형태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일단은 와봐야 알겠지만 최소한 1회독은 하고 들어와야 돼. 1회독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설프게 들어오면 돼. 그냥 흔히 말해서 그냥 한 번 대충 봤어요. 이 정도는 아니고 한 번 봤는데 어느 정도 문제를 푼다. 내가 욕심이 많다. 이 정도 답은 얻어야 돼요. 그래야 심화반을 가고요. 그래서 거기는 개념 수업은 별로 안 합니다. 한번 들었기 때문에 개념 압축을 하고요. 대신에 심화 개념이니까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개념을 약간 보면 대학 입시 개념으로 가는 거죠.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요건 확장을 시키면 이까지 갈 수 있다. 뭐 일반화까지는 아닙니다. 예, 흔히 말하는 올림반에서 말하는 일반화까지는 안 하고요. 대신에 각 단계별로 할 수 있는 거기서 시작할 수 있는 파생 개념의 최대한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고난도 문제랑 여기서는 이제 주관식 연습 문제 위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현재는 자체 교재를 할 거고요. 저희가 교재는 어느 정도 되면 완성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시수는 원래 진로 선택 지금 이제 화학은 기본적으로 학원에서 정립된 시간은 일단 화학 일반반이 현재 4개월 텀으로 현재 짜여져 있는데 진로 선택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제가 지금 실험을 좀 하고 있고요. 원래는 진로 선택 1은 한 3개월을 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3개월을 하게 되면 학원 스케줄이 어그러집니다. 그래서 짝수로 맞춰주기 위해서 2개월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진도를 엄청 빨리 뽑죠. 예. 진로 선택 2는 볼륨이 좀 작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안정적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회차로 봤을 때는 겨울방학 특강으로는 일반 선택 화학이 등장을 하고 여름방학 특강에는 진로 선택 위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거기 텀이 짧으니까. 예, 심화반 같은 경우는 현재 계획되는 시간은 화학 심화반은 3시간 14회고요. 요거는 5월 달에 개설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기본적으로 1월, 5월, 9월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맞춰서 5월 달에 개강할 예정이고요. 진로 선택 1은 진로 선택들은 제가 지금 3월 달에 다 깔아놨어요. 여기는 1, 3, 5, 7, 9, 11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2개월 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진로 선택 1은 요거는 이제 양이 좀 적기 때문에 문제풀이 시간은 좀 짧게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건 제가 잡은 거라서 뭐 다른 선생님들이 좀 바꿨으면 하겠다 그러면 이제 또 얘기를 하시겠죠. 이건 이제 제가 지금 운영하는 컨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수업을 어떻게 들으면 되냐는 건데 요게 제가 추천하는 방. 일단 일반 선택 화학은 당연히 시작은 여기겠죠? 시작은 여기고 그 다음에는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여기를 가기를 원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로 선택을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화학은 시간의 학문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롱텀을 들여야 돼. 여기서 일로 가면은 너무 빡빡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로 선택을 좀 가고 진로 선택을 하면서 이게 화학이 지금 교과 과정이 좀 어그러져 갖고 화학의 내용 중에 진로 선택을 알면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진로 선택 2를 갖다가 가는 건데 지금 어떤 친구가 진로 선택 1 수업을 시간표가 지금 안 맞아서 지금 그 친구가 고민을 해서 제가 그 어머님한테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차피 진로 선택 1, 2는 제가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교과 과정상 진로 선택 2개, 화학이 2개가 있는데 이건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물론 진로 선택 1, 2를 잡는 건 요거 듣고 요거 듣는 게 조금 낫다는 거지. 진로 선택 2를 진로 선택 1을 못 들었다고 해서 여기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물론 필요한 개념을 제가 정리를 해주겠지만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예, 그런 식으로 해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기본반을 쭉 듣고 일반반을 듣고 심화반을 쭉 듣는 거 이게 이제 제가 권하는 컨셉인데 솔직히 말해서 뭐 어머님들마다 뭐 저는 진로 선택 2를 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 여기 갔다가 일로 갔다 오셔도 되고요. 뭐 저는 그냥 뭐 일반반만 들어도 됩니다. 그럼 여기 갔다 여기로 가셔도 되고 요거는 제가 제시하는 코스웍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근데 제가 제일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이제 요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건 이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화학을 완전히 깨고 그리고 진로 선택을 하나 깨고 그리고 하나를 깨고 예. 근데 이거 2개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의 예시다. 말씀드렸듯이 진로 선택 2 듣고 1 듣고 들어도 되고 중간에 심화 과정 껴도 되고 솔직히 말해서 얘 둘이 병행해도 되고 이게 지금 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제안하는 걸 다 들으면 16개월짜리거든요. 16개월 생각보다 길죠? 예. 그래서 뭐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는 방학 특강을 활용하시면 좋은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화학은 솔직히 시간의 학문이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애들한테 이제 예를 들어 이제 4개월 수업하면 4개월 수업하면은 4개월 놀면 좀 나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도 그 실력이 느는 게 화학이라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 뭐 여러 가지 경로가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단시간에 여러 번 반복보다는 시간 텀을 주고 주기적 반복을 하기를 개인적으로 권한다.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일반반 실력은 내는 심화반 실력이 안 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화학 일반반인데 뭐 잘 못해요. 제 기준에 아이는 열심히 하는데 그런 친구들은
다른 선생님 일반만 수업을 한번 듣고 와라. 그분한테 수업을 들으면 더 효과적. 왜냐면 저한테는 두 번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같은 수업을. 그렇게 저는 이제 권하는 편이라서, 그거는 이제 엘리트 수업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 경로에 따라 여러 가지 경로가 있지만 실제로는 선생님들도 여러 가지 경로를 제안하기 때문에 뭐, 뭐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갖고 여러 선택지가 있다. 이런 걸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오창열 선생님 굉장히 그 경력도 많으시고 벌써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16개월에 걸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 완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믿고 좀 맡겨주시면 저희 시리우스에 이제 그 화학을 필두로 이제 점점 더 물리 쪽이나 그다음에 통합과학 쪽도 더 범위를 넓혀 가고자 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젊으신 선생님 모시고 우리 통합과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래 선생님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통합과학 설명에 맡은 김정래 선생입니다. 네. 그 앞서서 물리 선생님이랑 화학 선생님 모두 다 설명을 되게 잘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일반 선택 과목이랑 진로 선택 과목이 설명회를 꼭 들으셔야 되는 게 올해 아직 학교에서 이 수업을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학원도 그렇고 학교도 지금 매우 난감해요. 이걸 어떻게 시험을 보고 어떻게 나가야 되나? 그래서 정보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되게 많이 정보 얻어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제 통합과학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에 이제 학교에서 통합과학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사실 이제 작년에 수업을 참고를 한다던가 그런 참고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고 근데 이제 한 해가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작년에 도대체 내신은 어떻게 진행됐고 학교에서 실제로 어떻게 선생님들이 시험을 냈고 그 다음에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오늘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많은 과정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시리우스에서 지금 어떤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수업이 어느 파트에 있는지 조금 헷갈리셨을 것 같아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한 번만 설명드리면 저희 이제 시리우스 맨 처음에 이제 과학에 입문하는 단계로 익스플로링 단계가 있고 중간에 이제 트랜지션에서 오늘 그 설명회를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물리랑 화학은 되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드릴 이제 통합과학에서도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유형이 이제 물리랑 화학이기 때문에 저희 시리우스에서 길라잡이랑 디딤 과정으로 이제 물리랑 화학 수업이 있고 이제 아까 오늘 이제 설명회 주 내용이었던 이제 통합과학 그다음에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엘리트 수업 개설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듣고 나서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다. 아니면은 우리 아이는 이제 일반고, 자사고 말고 과고나 영재고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는 어머님들께서는 이제 지니우스까지 자녀분 이제 등록해서 추후 수업을 더 들으면 되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일단 통합과학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사실 통합과학 되게 익숙한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번 2022 교육계 그 과정 이전에 이미 통합과학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원, 투로 바뀌게 되면서 도대체 뭐가 바뀌었는지 일단 수업 시스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일반 선택 과목이나 진로 선택 과목은 2학년 때 되게 바쁘게 듣고 또 공부하기에 빠듯하고 양도 많았는데 통합과학 원, 투는 당연히 이제 포괄하는 그 내용적인 양은 많지만 여유롭게 이제 1학기 때 통합과학 1을 듣고 오히려 2학기 때는 통합과학 2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생들은 192학점을 수강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한 학기에 28에서 한 32학점 정도를 이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과거 교육과정에도 통합과학 있었는데 지금 원투는 뭐지? 조금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소개드리면 사실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내용은 거의 똑같은데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과학적 기초라는 단원이 신설되었는데 여기에 주된 내용은 약간 물리량이랑 단위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물리를 제일 어려워하는 이유 중 또 하나가 단위를 잘 못 써요. 막 이렇게 운동량에서 충격량으로 변화시킬 때 또는 이렇게 계산은 수학은 잘하니까 계산은 잘하는데 이거 끝에 가서 단위를 못 써야 되지? 이렇게 단위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고등과학을 되게 잘해도 대학교 와서 교수님들이나 이제 조교님들이 되게 난감해하는 게 학생들이 실험을 되게 잘 못합니다. 이제 대학교 가면 이제 실험도 다 잘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부분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관련한 단원이 신설되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과학과 미래 사회는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제 코로나 시대를 저희가 한번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감염에 대한 내용과 AI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내용은 되게 낯설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 교육 과정에 있었던 내용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고 또 신설된 과목이 있어서 그럼 이게 중요한가 싶을 수 있는데 오늘 이제 뒤에 설명의 맹점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요게 이제 바뀐 부분이 내신 일단 5등급제로 바뀌었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통합각이 사실 수능에서 물어보진 않았는데 이제 수능 출제 과목으로 보게 됐다는 점이 맹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사실 정시랑 수시 이렇게 투 트랙으로 고등학교에서 갔다면 이제 내신 5등급제 되고 또 이제 정시에서도 수능 내신의 비율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중위권 학생들도 이제 내신을 열심히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위권이랑 최상위권 학생들은 실수하면 안 되니까 이제 1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중위권 학생들도 나 원래 정시만 보려고 했는데 이제 내신까지 챙겨야 되니까 이제 내신이 되게 치열해지면서 이제 고1 바로 이제 내신 시작이 되는 통합과학 중요도가 되게 커지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게 수능 출제 과목인 거, 이게 뭐 같은 얘기 아니냐? 내신 열심히 하면은 수능 뭐 같이 열심히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 앞에서 선생님 두 분이 주신 것처럼 고2로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 통과를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신 준비하기에 되게 빠듯하고 그 고2 때 배우는 과학 또는 다른 과목 양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고2 때 쉬고 그럼 고3 때 수능 과목으로 이때 가서 이제 처음 제대로 공부를 시작하면 좀 촉박한 감이 있기 때문에 고1 내신을 준비할 때부터 수능까지 바라보고 좀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 뒤에 통과 원 다음에 있었던 거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고2 때 이제 일반 선택이랑 진로 선택 과목에서 수강하게 되고 그래서 고2, 고3에 이렇게 많은 과학 과목이 몰려 있는 걸로 봐서 고1 때 조금 여유 있을 때 통과 진짜 열심히 하고 근데 저희는 이제 중학교 단계에 있으니까 중학교 때 그럼 그 과학의 기본이 되는 통과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대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2027 수능을 보게 될 텐데 그 수능을 보는 전해에 대학교별로 입학 전형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수능 보게 될 여기 나열되어 있는 학교에서는 정시 이제 100%가 아니다. 수능 점수에다가 이제 10%는 내신도 넣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4월, 5월이 되면은 모집 요강을 그 모집 요강을 모집 요강을 발표를 합니다. 얘는 입시 전형이고 모집 요강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뭐 수시, 정시 이런 전형에서 몇 명씩 뽑겠다 이제 구체적으로 발표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직 내년에 처음으로 통합과학 이제 시행하고 나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문서화된 건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이제 올해 4월이 되면은 대학별로 이제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될 텐데 하지만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 먼저 공지를 한 거를 살짝 살펴보면 어, 28 대입대에는 아까 올해 같은 경우 이제 90%가 정시에서 90%는 정시 그 수능 점수, 10%는 내신 점수를 넣겠다고 했으면 이제 내년부터는 그 비율이 조금씩 40%까지 높일 거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 내신 중요성 엄청 커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그 10%만 반영된다고 했지만 여기에서 10% 정도도 내신에서 1등급 차이가 이제 수능에서 한두 문제 차이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이 사실 낮으면 최상위권 학생들에서 나는 그냥 정시만 준비할 거야 내신은 괜찮아 하는 학생들도 고득점을 해도 이제 상위권 대학에 조금 진학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게 되었고 그다음에 여기 정성 정량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학교 진학했을 때 아까 그러면 여기 선생님 근데 그 아까 뭐 물리랑 화학이 어려우면 나는 그럼 지구과학 들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구과학 쪽으로 빠지려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공대를 진학할 거면 공대 가이드라인에는 이 학생이 물리 관련한 과목을 고등학교 때 이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서 내가 만약에 이공계 쪽으로 갈 거면은 그 계획을 같이 생각을 해서 진로 선택이랑 일반 선택을 할 때 물리, 화학 쪽을 들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음. 그리고 사실 아래쪽 내용은 이제 작년에 이제 실제로 강남권 학교에서 어떻게 내신이 진행되었는지 제가 간략하게 한번 써봤는데요.
당연히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통합과 원투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기존 물화생지 원 과목을 이수를 먼저 했다면 또는 이제 지금 바뀌는 교육과정에서 물리학 또는 화학을 이수를 했다면 되게 유리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왜 그렇게 바뀌었냐라고 하면은 과거에 사실 공통과학이나 통합과학은 그냥 한 분의 선생님이 맡아서 수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를 생각을 해보면 지구과학 선생님이 그냥 물화생지 내용을 다 가르치셨는데 지금 이제 학교에서 저 통합과학을 가르칠 때는 통합과학 뭐 A, B, C, D로 나눠가지고 그 과목별 진도를 뭐 이 내용이 물리 파트면 물리 선생님이 요 통합과학 진도를 나가시고 뭐 생물 파트면 생물 선생님이 나가시는 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통과 내용이지만 실제 그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그 과목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더 심화되고 또 이게 교과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학교별로 유인물이나 부교재에서 나오다 보니까 조금 시험 난이도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가 어디였냐 하면 통과에서는 원소의 주기성이랑 화학 결합과 물질의 성질 요 화학 파트가 제일 어려웠는데 이게 딱 고1 중간고사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요 파트를 되게 열심히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기말에서 애들이 또 어려워했던 파트도 물리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운동량과 충격량 그래서 요 단원인데 그래서 일단 1학기 때 보게 될 통합과학 원 작년 거 리뷰를 한번 해보면 화학이랑 물리에서 고난도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지구과학이랑 생명은 괜찮았나요? 라고 했을 때 암기 위주의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과거에는 단답식 문제도 많고 암기를 하면 풀리는 문제도 많았는데 이제 해가 바뀌면서 조금씩 조금씩 서술형 문제가 많아지면서 사실 암기만 하면 이제 풀리지 않는 문제가 나오고 생명과 지구과학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해당 파트를 공부할 때 좀 폭넓게 이해를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고등학교 진학하기 전에 통합과학을 조금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 그럼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했을 때 사실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학교별로 너무 차이가 커요. 그 다음에 교사마다도 역량 차이가 너무 커서 예를 들어 어떤 선생님은 그냥 교과서 내용만 시험 범위로 내기도 하고 어떤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은 유인물까지 나눠줘서 살짝 교과 외 범위를 넘는 거에서 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 학교별로 유인물이나 또는 부교재가 있다면 그 내용까지 좀 잘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학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려워하는 단어. 사실 그 작년 리뷰를 해본 제일 어렸던 거, 통과 원테스트 제일 어렸던 거는 이제 산화와 환원, 산염기 중화 반응을 다들 많이 어려워했고, 그다음 뒤에 이제 발전과 에너지원, 여기는 이제 전자기 유도 관련한 물리 파트인데 여기서도 이제 고난도 문제가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도 문제는 어디에서 좀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냐면 객관식으로도 변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객관식 문제로도 변별을 할 수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지구과학이나 생명 같은 파트의 문제들은 서술형 문항으로 출제를 하면 아이들이 이거 암기만 했는데 이거 못 써야지 하면서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서술형 문항으로는 그런 개념을 이해를 했는지 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암기를 이제 하면 안 되고 조금 원리까지 같이 시간 있을 때 공부를 해둬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내신 기출문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할 때 사실 교과서의 사진보다는 이제 선생님들이 현재 작년에 냈던 문제들을 살펴보면 기존의 물화생지 원 과목에 있었던 뭐 수능이나 평가원에서 실제로 이렇게 그림이나 도표 같은 걸 많이 사용하는 거 볼 수 있고요. 또는 요거는 거의 그림이 완전 똑같은데 요게 통합과학 원 또 강남에서 진행됐었던 내신 기출 문제를 보면은 꼭 평가원 모의고사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사설 문제집에 있는 문제 거의 그림 그대로 옮겨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과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기보다는 좀 여유가 있을 때 많은 교재들을 살펴보면은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 조금 말이 많았는데 조금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통합과학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제 뒤이어서 고2 때 되게 바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고2 때 배우게 될 일반 진로 선택 과목과의 연계를 생각을 해서 이게 깊이 있게 이해를 하면 되게 좋고 그다음에 수능 출제 과목입니다. 그렇죠? 이제 대학교 가려면은 통합과학을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산이기 때문에
얕게 공부하면 안 되고 되게 디테일하게 깊게 공부를 해야 되고 대입, 수능 출제 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신입니다. 내신. 그러니까 이제 대학 입시 수시로 가든 정시로 가든 통합과학은 챙겨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수능 출제 과목이라면 사실 고2, 고3 때 열심히 해도 되겠지만 이제 내신이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부터 왜냐면 되게 치열해요. 이제 중학교에서 내신에 생각이 없었던 학생들도 이제 고1 내신은 대학교랑 귀결돼 있어 하고 이제 갑자기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를 해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통합과학 수강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시리우스의 3, 4월 개강에는 통합과학에는 이렇게 세 반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건 왜 14회고 어떤 건 8회예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8회 같은 경우 이제 통합과학 원에 조금 집중할 수 있는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14회 같은 경우는 요 긴 기간 동안 원, 투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어, 강좌로 개설되어 있고요. 여기 3, 4월 개강 프로그램으로만 나와 있지만 추후 이제 5월, 6월에도 프로그램이 열리고 또 이제 5월, 6월 될 때는 더 많은 프로그램이 열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좀 시기에 따라 들어야 되는 수업이 되게 달라요. 예를 들어 지금 겨울방학 특강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과학을 하나도 공부를 안 했으면 반드시 통합과학을 사실 들어야 되긴 합니다. 왜냐면은 뭐 아까 당연히 엘리트 물리, 엘리트 화학을 들어야 되게 도움이 되고 꼭 들어야 되는 건 맞지만 겨울방학밖에 시간이 없다면 사실은 딱 한 프로그램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고1 올라가기 전에 만약에 하나만 들어야 된다면 저 통합과학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요 시기마다 조금 프로그램 그 수업마다 약간 열리는 특성이나 어느 파트를 다룬지는 다르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 3, 4월에 수강을 안 하시더라도 5, 6월에 무슨 프로그램이 열렸지 꾸준히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3, 4월에 공통적으로 나가는 교재는 완자 또는 기출픽 문제 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자 같은 경우 이제 오투가 좋아요, 완자가 좋아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완자가 이번에 되게 개념도 설명이 잘 나와 있어서 어, 이번 수업 때는 완자 교재를 선택하게 됐고요. 그럼 요것만 풀면 되나요? 라고 하면 사실 요것만 풀면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교과서 같은 경우도 5종 교과서가 채택되어서 뭐 천재, 미래엔 뭐 지학사 등등 있는데 교과서별로 워딩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뭐 물리에서 뭐 선 스펙트럼을 어떤 교과서에서는 방출 스펙트럼이라고만 표현하기도 하고 이게 있는 내용도 있고 없는 내용도 있다 보니까 아까 제가 완자가 되게 잘 만들어졌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자에서 하나 단편적인 예시를 말씀드리면 세슘 원자시계를 설명을 할 때 요게 3천만 년에 한 1초 정도 오차 있을 거다. 그 오차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사설 문제에 나올 때, 이거 뭐 오차 없겠지. 정밀하니까 하고 애들이 맞다고 체크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오차가 있거든요. 걔도 아무리 정밀해도 오차가 있는데 그런 내용은 또 이제 하이탑에 나와 있다 보니까 그런 약간 조금 부족한 개념을 채워주려면 여기 이렇게 앞에 소개되어 있는 뭐 하이탑, 내신 탑티어 또는 이제 수능까지 생각을 해서 EBS 교재까지 시간 날 때 같이 병행해서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그 시리우스 제가 로드맵 한번 설명드리면서 프로그램 설명드렸는데요. 왜 그러면 이제 시리우스에서 들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마다 각자 이제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시험을 진행을 하시고요. 저는 이제 제 수업 자료를 한번 가져왔는데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시험을 볼 때에는 주로 단답이나 서술형 문항을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제집을 풀 때는 객관식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근데 하지만 실제 이제 학교 가서는 이제 서술형이나 단답식 문제도 비중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에서 이런 부분을 다뤄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수업 때 보는 이유로는 지난 수업 내용을 또 점검하는 차원에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엘리트 과정에는 아까 물리 선생님께서 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 학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제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고요.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약 한 11회차 정도 온라인 테스트가 있는데 각 테스트마다 한 20문제 가량 객관식 테스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한번 수업 듣고 나서 내가 이렇게 다른 학생들이랑 비교했을 때 뭐 정답률 낮은 거 높은 문제들이랑 비교했을 때 내가 이런 파트가 취약했구나 이렇게 취약점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리우스 이제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 안에서 수업을 듣고 또는 이제 밖에 집에 가서 이제 수업을 들을 때에도 과목이라는 과목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수업이 구성되어 있고요.
아까 이렇게 막 수업을 듣다 보면 사실 저도 지금 통합과 수업의 하나가 종강이 되어 가는데 학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상담하는 게 요거 끝나면 이제 뭐 들어야 돼요? 이렇게 되게 많이들 여쭤보세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부모님들마다 생각하시는 게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예비 중1, 2 약간 시간이 많은 학생이라면 길라, 디딤 아까 물리랑 화학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통과에서도 제일 어려운 파트가 이제 물리랑 화학 쪽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면 길라, 디딤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히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더 여유가 있다 하시면 아까 그 익스플로링 과정에 있었던 과목부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엘리트 넘어와서도 이제 사실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딱 겨울방학밖에 시간이 없었다 하면은 통합과학만 듣는 게 당연히 맞겠지만 근데 뭐 반년 이상의 시간이 있다거나 지금같이 내년 고1까지 좀 시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다면 물화생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물리랑 화학의 엘리트 수업 같은 경우는 들어서 왜냐하면 요 해당 내용이 통합과학 1, 2와 1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해당 과정을 듣고 통합과학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시간 여유가 더 많으면 통합과학을 한번 나는 과학에 대해 잘 모른다 하면 입문 느낌으로 통합과학 기본 개념을 한번 수강하고 엘리트 물리화학을 들은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 때 통합과학 심화를 듣고 고1 과정으로 올라가든지 요거는 한번 학부모님들께서 저희 시리우스 학원 그 프로그램을 보고 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아 해서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다 들었는데 내 아이는 아직 뭐 고1까지 들어갈 때까지 시간이 많고 근데 얘가 조금 과학이나 수학 쪽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다 하면은 이렇게 연계를 하셔가지고 지니어스 쪽 과정을 들으시면서 영재과학부도 한번 노려보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해 하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저희 선생님들이 좀 많이 열심히 준비를 해주셨는데, 일단, 저희 지구과학 김정래 선생님께서 그 프로그램에서 지금 이렇게 로드맵을 드린 거는 엘리트 과정을 주로 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학원 특성상 영재고나 과고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저학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1차적으로는 영재고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길라잡이하고 디딤을 들은 다음에 바로 지니어스 과정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게 1차적으로 영과고를 원하는 친구들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학년이 좀 높기 때문에 영과고 쪽은 생각을 못 해본다. 그래서 고등 준비를 해야 된다 하면 엘리트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트 과정에 넘어왔는데 막상 해보니까 학생의 성적이 매우 우수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가 과학을 너무 좋아하게 되고 그러면서 뒤늦게 영과고 라인을 좀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한 중3 올라갈 때쯤 영재고 반과 과학과 반이 저희 학원에 또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쪽에 한번 문의를 좀 해보시거나 아니면 저희 선생님들이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지니어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문의 깊이는 중학교 과학을 해가지고는 그 깊이를 느낄 수 없어요. 실제로 최소 고등 과정은 해봐야 아이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과목과 내가 정말 흥미를 갖고 있는 과목이 무엇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상담 드릴 때, 이 친구 굉장히 잘해요, 어머니. 얘는 영과고 가도 되겠어요. 그러면, 아유, 우리 아이는 그런 감이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신데, 실제로 잘하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좀 미리 좀 깊이 있는 과목을 좀 들어보면 아이들의 진로가 좀 빠르게 눈에 띄시고 그다음에 아이의 진로를 이렇게 로드맵을 차근차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믿고 보내주시면 저희 열심히 가르칠 거고요. 일단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대신 어머님들이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 선생님들 앞에 나오셔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줌으로라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담당 선생님들께서 일단 질문을 받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